오늘 어도가 중학교 7학년이라는 유튜버를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 결과로 유튜버 중학교 7학년에 대한 신상 관한 정보를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얻어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이 구글 본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과 동일한 종류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소개하여 드렸는데요. 오늘은 뉴진스와 관련된 미국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뉴진스나 아이브 장원영이 구글을 상대로 한 정보 공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어도 측은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2024년 3월 27일 이 관련한 신청서를 여기다 제출하였습니다. 이 신청서에 첨부된 어도어 심동훈 부사장의 진술서에 따르면 중학교 7학년이라는 유튜버가 이 자신의 채널을 이용하여서 여러 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게시하였다.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신청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허위 사실 그리고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 이 신청인들은 여기서 보면 뉴진스 본인 전체예요. 그러니까 민지 뭐 이렇게 멤버들 전부가 바로 신청인으로 바로 직접 들어갔어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익명의 이 개인은 그러니까 중학교 7학년의 유튜버는 신청인들에 대해서 최대 33개 명예훼손 동영상을 업로드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위 및 명예훼손성 발언이 이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우선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 유튜브 동영상은 2024년 3월 13일을 기준으로 1380만 회나 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조회수 때문에 신청인들의 명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9일 이 신청인들은, 그 뉴진스 멤버들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 유튜버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대한민국법,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사법 모욕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 그러니까 중학교 7학년 유튜버의 신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글에게 중학교 7학년의 계정 정보를 이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선은 2014년 3월 27일 신청이 들어갔는데 4월 30일 날 판사의 구글에 대한 정보 공개 명령이 있었습니다. 정보 공개 범위는 중학교 7학년 유튜버의 기본적인 식별 정보 그리고 구글 계정의 접속 로그 데이터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아예 이 범위로 한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장원영 스타쉽 사건과 조금 다른 점입니다. 장원영 케이스에서는 한마디로 구글이 이제 증거 게시,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스타쉽이 제공한 정보인 이름, 한국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이제 우선적으로 공개를 하였는데 이 정보만 가지고는 이 탈덕 수용소 개인을 특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스타쉽 측이 생년월일, 계좌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신청하고 다시 그 판결을 얻는 과정이 2번이 있었어요. 이러한 과정, 이제 정보가 공개된 것이 왜 다르냐고 하시면 장원영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민사소송이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신상을 알아낸 다음에 형사고소를 한 케이스고 뉴진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형사고소가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접속 로그 정보, 기본적인 식별 정보 등으로 인해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만 정보 공개를 신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소송은 모두 다 미국의 US 코드 178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조항에 근거하여서 같은 관할 법원에서 판결된 것이기 때문에 두 소송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구두 변론이나 법원 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칼같이 결정이 쉽게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유튜버들이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연예인, 정치인의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을 하였을 때
이러한 제도, 구글의 본사에 신청해서 신상 공개를 명하는 이런 디스커버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구글이라고 해서 신상 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재산 분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속재산 분할, 이혼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